자, 계속해서 옥내 수화전 설비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옥내 수화전 설비가 각 층에 5개씩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건물의 옥내 수화전 전용 유효 수량은 얼마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는 이제 수원의 양을 지금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내 수화전 설비에서 수원의 양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수원의 양 Q는 N 곱하기 2.6 세제곱미터를 곱한다라고 했어요. 2.6 세제곱미터 이상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이상. 자, 그런데 여기서 각 층에 지금 5개씩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럼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층의 개수가 몇 개예요? 지금 5개죠. 5개. 그런데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옥내 수화전의 개수 최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최대 적용할 수 있는 개수가 2개까지라고 했어요. 맞나요? 2개. 그래서 각 층에 5개씩 설치되어 있지만 최대 적용할 수 있는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5가 아닌 2개를 적용하시는 겁니다. 2개 곱하기 2.6 세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바로 5.2 세제곱미터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5.2 세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옥내 수화전 방수구는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수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옥내 수화전 방수구. 자, 여기서 옥내 수화전의 방수구라고 할게요. 여기 하나의 옥내 수화전 방수구라고 하고요. 자, 또 다른 방수구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방수구를 이제 중심, 기준으로 했을 때 반경. 자, 반경이 얼마가 돼야 되냐? 이렇게. 자,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자,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 그죠? 25m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25m. 그러니까 25m가 넘으면 안 돼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도 돼요. 하지만 이게 겹쳐져도 되는데 빈 곳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 곳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빈 곳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겹쳐도 되지만. 그래서 그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옥내 수화전이 1층에 4개, 2층에 4개, 3층에 2개가 설치된 소방 대상물이 있다. 옥내 수화전 설비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원의 수량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이건 아까 1번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수원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자, 수원의 양은 옥내 수화전의 개수에다가 얼마 곱한다고요? 2.6을 곱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2.6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 2.6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바로 우리 펌프의 토출량 구할 때 분당 토출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130리터 이상이라고 했죠. 130리터 이상. 그래서 여기는 130리터 per 미닛에다가 자, 몇 분 이상 방수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분 이상?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0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곱해주세요. 자, 곱해주시면 이게 얼마예요? 곱해주시면 2,600리터가 되는 거죠. 2,600리터. 그럼 여기서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바로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요 2,600리터가 바로 2.6 세제곱미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겁니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나온 게.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층의 개수가 몇 개예요, 지금? 4개죠, 4개. 자, 4개이지만 여기 적용할 수 있는 개수 최대 몇 개라고요? 최대 2개까지만 적용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개를 설치했지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2개 곱하기 2.6 세제곱미터 이상을 곱해주시면 바로 5.2 세제곱미터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수온은 얼마예요? 최소값.
최소값이니까 5.2가 최소가 되는 거죠. 5.2.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특정 수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 수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호스릴 옥내 수화전의 각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 이상인가? 자, 이게 어떤 설비예요, 지금? 옥내 수화전 설비죠? 옥내 수화전 설비의 방수 압력. 자, 얼마라고 했습니까? 방수 압력. 최소 압력이 0.17 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0.17 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0.7 메가파스칼 이하였죠. 이하. 맞나요? 이하. 그래서 얼마예요?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0.7 메가파스칼을 초과했을 때는 노즐 선단에 뭘 설치한다고요? 감압 장치를 설치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0.17 메가파스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옥내 수화전 설비 배관과 배관 이음쇠의 설치 기준 중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뭐라고요?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미만일 때 사용하는 게 아닌 것. 자, 보세요. 배관용 탄소 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리고 덕타일 주철관. 이 세 개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 사용하는 배관이죠. 하지만 이 4번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사용하는 배관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6번. 옥내 수화전 설비에서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아닌 걸. 자, 1번.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맞는 거죠? 지하층만 있을 때. 다음 2번. 고가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옥내 수화전 설비.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3번. 수원이 건축물의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맞죠? 높은 위치에 맞고요. 4번. 건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까지 10m 이하인 경우. 자, 이 4번도 이게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건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틀렸어요. 어디냐? 여기죠. 최상층 바닥까지. 자, 최상층 바닥까지가 아니라 건축물의 상단까지. 건축물의 어디까지? 상단까지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최상층 바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옥내 수화전의 배관 등에 대한 설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틀린 것을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펌프의 토출축 주 배관의 구경은 평균 유속을 5m/s가 되도록 설치하였다. 1번. 어때요? 1번. 틀렸죠? 그죠? 1번 틀렸어요. 자, 펌프의 토출축 배관의 구경은 평균 유속이 얼마 이하? 얼마 이하라고 했어요? 바로 4m/s 이하. 맞나요? 4m/s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라고 했죠. 5니까 틀렸죠, 이게. 그죠? 1번이 틀렸습니다. 4m/s 이하가 돼야 돼요. 다음 2번. 배관 내의 사용 압력이 1.1 메가파스칼인 곳에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하였다. 자, 여기서 배관용 탄소 강관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이 배관은. 그러니까 1.2 메가파스칼 미만 맞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거고요. 3번. 옥내 수화전 송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하였다. 자,
옥내 수화전 송수구는 단구형도 되고요. 그리고 쌍구형도 가능합니다. 어때요? 맞죠? 다음 4번.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았다. 맞죠? 개폐 밸브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4m/s 이하가 돼야 맞는 거죠. 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8번. 국내 규정상 단위 옥내 수화전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최소 시설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맞게 열거한 것은 단 순서는 법정 최소 방사량, 법정 최소 방출 압력, 법정 최소 방출 시간 이 순서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수화전 설비는 일단 자 방출량 얼마예요? 토출량 얼마라고 했어요? 분당 130리터 이상이라고 했죠. 분당 130리터 이상. 그리고 최소 방출 압력은 얼마? 방출 압력은 0.17메가파스칼 이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방출 시간은 몇 분 이상이다? 20분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네요. 분당 130리터 그리고 0.17메가파스칼 그 다음 20분. 이게 바로 옥내 수화전 설비의 바로 법정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9번. 자, 다음은 옥내 수화전 함의 표시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자, 어떤 표시 등이 있냐면 자, 두 가지 표시 등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바로 위치 표시 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옥내 수화전 함의 위치를 이제 나타내 주는 표시 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동 표시 등이 있어요. 기동 표시 등. 근데 이때 이 위치 표시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어때요? 항상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위치 표시등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항시 점등 상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불이 나든 나지 않든 항상 점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 기동 표시등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평상시에는 소등 상태로 되어 있다가 이제 긴급한 상황,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 표시등은 항상 점등이 돼야 되고요. 기동 표시등은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기동했을 때 그때만 지금 점등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몇 번입니까? 옳게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4번 몇 번이죠? 답이 2번이죠, 2번. 그래서 기동 표시등은 평상시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 맞죠? 그러니까 기동 표시등은 평상시에 불이 안 들어야 된다고요. 기동했을 때만 그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옳게 설명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위치 표시등은 평상시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2번이 맞겠습니다. 2번. 자, 다음 문제 10번. 학교, 공장, 창고 시설에 설치하는 옥내 수화전에서 가압 송수장치 및 기동장치가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다음 중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않는 경우. 바로 자, 지하층이 없이 지상층만 있는 건축물이다. 1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지하층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하층만 있는 경우는 어때요? 이러한 조치를 어때요?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예외상, 그죠? 예외상이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은 예외사항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1번은 지상층만 있는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예외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정답 1번. 그 다음 2번 고가수조를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거 예외사항이고요.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이것도 예외사항.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이것도 예외사항.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습니다. 1번.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층만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이면 맞는 거죠. 정답 1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11번.
옥내 수화전함의 재질을 합성수지 재료로 할 경우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이 옥내 수화전함의 그 함의 재질에서 두께. 자, 두께의 기준이 두 가지 재질이 나왔죠? 두 가지 재질. 자, 강판을 사용할 경우와 그리고 합성수지를 사용했을 경우. 합성수지제. 사용했을 경우. 그래서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얼마 이상이에요? 두께가 1.5mm 이상이죠. 1.5mm 자, 이상이고요. 그리고 합성수지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강판보다 두께가 두껍다라고 했어요. 얼마? 4mm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자, 다음 12번.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네, 잘못된 것을 이제 고를 겁니다. 1번. 물올림 탱크의 급수배관의 구경은 15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맞는 거죠? 15mm. 급수배관의 구경 15mm 이상 맞는 거고요. 2번. 릴리프 밸브는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자, 릴리프 밸브는 어떤 배관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릴리프 밸브는 바로 순환 배관에 설치한다고 했죠? 그럼 순환 배관의 구경 얼마? 20mm 이상 맞는 거네요. 다음 3번. 펌프의 토출 측 주 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5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문제죠. 뭐예요? 5m/s 이하가 아니라 4m/s 이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으로 한다. 맞는 거죠? 175% 이상.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자, 다음 13번. 다음 중 옥내 수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자, 이거는 이제 방수구의 설치 제외 장소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1번. 냉장 창고의 영하인 냉장실. 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방수구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맞고요. 2번. 식물원, 그리고 4번의 수족관. 식물원과 수족관 같은 경우도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방수구 설치 제외입니다. 그런데 요 3번에 자, 수영장의 관람석. 자, 수영장 안에는 물이 있어요. 그 수영장에는 방수구 설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영장의 관람석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영장의 관람석에는 방수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맞죠? 관람석은 제외라고 했으니까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까지 해서 옥내 수화전 설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이제 옥외 수화전 설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